불을 끄고 볼륨을 낮추고 들어주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1시 반, 동물병원 자동문 앞에 빈 이동장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접수도 하기 전에 제 이름과 반려견의 진료 종료 시간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제가 부르지 않은 펫택시가 이미 뒤편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살던 시절 24시간 동물병원의 야간 접수원으로 일했습니다. 응급진료가 있는 곳이라 밤에도 보호자가 드문드문 찾아왔습니다. 접수대 앞 대기실과 진료실, 직원 전용 뒤편 출구가 있었고 새벽에는 수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저까지 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날 대기실에는 진료 중인 소형견 보호자 1명만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차를 몰고 왔고 피곤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동문 밖에서 이동장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예약된 펫택시 기사라고 했습니다. 보호자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고 진료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자는 택시를 부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가족이 대신 예약했을 수 있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주소와 보호자의 이름, 반려견 품종, 예상 진료 종료 시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정보는 접수 시스템과 보호자 동의서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예약 회사 이름과 차량 번호를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 대신 이동장을 자동문 가까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동장 안에는 담요와 새 목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목줄 이름표에는 진료 중인 반려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상황을 알리려던 순간 병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보호자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펫택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실의 보호자는 가족이 그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화 속 남자는 뒤편 직원 출구로 보내면 된다고 반복했습니다. 창밖의 남자도 동시에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의사와 간호사는 진료실 문을 닫고 보호자와 반려견을 안쪽에 머물게 했습니다. 남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동장을 든 차에 건물 옆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카메라를 확인하니 번호판이 가려진 흰색 승합차가 뒤편 출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승합차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지 않은 채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는 골목으로 들어간 뒤 카메라 사각에서 병원 직원용 재활용 보관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병원 로고가 붙은 재킷을 입은 사람이 뒤편 출구 카메라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화면에는 퇴사한 간호사의 이름이 표시됐습니다. 카드는 몇 달 전 분실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카드가 고장 났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는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환자 이송 준비됐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 안에서 녹음한 목소리를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몇 차례 더 인터폰을 누른 뒤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건물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재활용 보관소에서는 버려진 처방 봉투와 찢어진 접수표가 발견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 이동장 바닥 아래에는 여러 동물 이름표와 작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보호자가 혼자 병원을 나오는 시간과 차량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자가 반려동물을 데려가려 한 것인지 보호자의 집까지 따라가려 한 것인지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병원 폐기물과 예약 정보를 이용해 혼자 온 사람을 골라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가짜 운송기사라면 보호자가 경계심을 덜 가질 거라고
본 듯했습니다. 접수 시스템을 조사하자 외부 접속 기록은 없었습니다. 대신 대기실 무료 충전기 안에서 작은 무선 장치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연결하면 화면 알림과 일부 입력 정보를 가로채도록 개조된 장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한 충전기가 아니라 누군가 같은 모양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 충전기를 사용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반려견 이름, 예상 종료 시각이 그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까지 알게 된 경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충전기를 쓰지 않았고 명찰도 접수대 아래에 놓아둔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충전기를 모두 철거하고 폐기 서류를 잠금함에 넣었습니다. 직원 출구에는 이중 확인 절차가 생겼고 외부 운송업체는 접수대에서 예약 번호를 대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뒤 야간 근무를 그만뒀습니다. 몇 주 후 낮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새 접수원이 제 앞으로 온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날 남자가 들고 있던 것과 같은 새 목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반려견 이름이 아니라 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시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새 직장에서 퇴근하는 요일과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조사를 시작했지만 택배를 보낸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건물 카메라에는 상자를 놓고 간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송 라벨의 연락처 칸에는 병원 대표번호 대신 그날 새벽 인터폰에서 들렸던 간호사의 목소리를 재생하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한 문장만 반복됐습니다. 환자 이송 준비됐어요. 뒤편 문을 열어주세요.